정부 과청 청사 앞에 유휴 부지 앞에 약 4천 세대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 방침에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것은 과천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 시민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수용해서 이제 대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와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서 김종천 과천시장이 대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과거 여인국 전 시장 이어 벌써 두 번째 주민 소환이 이루어졌다 볼 수가 있는데요. 주민 소환 추진위원회는 만 466명의 서명을 받아서 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유권자의 거의 한 2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주민 소환의 청구 요건인 15%를 훨씬 상회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천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 소환 추진위원회는 과천 청사 유후 부지에 대한 주민에 대한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파트 공급 등 이제 개발 계획을 정면 백지화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과천시 김 시장 측은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중 서명 내지는 필적 대조를 하겠다 하면서 열람 검수 작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당시 여기에 대해서 과천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했고, 이 과천시장도 이 청사 부지에 천막, 어떤 그 시청사를 짓고 여기에서 직무를 하는 등 이런 사실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정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런데 굉장히 좀 유보적이다라는 그런 과천 시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지금 주민 소환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15% 이상의 서명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하고, 과천시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유사하게 있었는데 당시에는 주민 소환까지는 이르진 못했습니다. 이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주민 소환 여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 주민 소환 제도가 가능하게 열려 있습니다만은 다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특히 투표율을 3분의 1 이상을 넘어야 한다는 그럴 경우에 이제 개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을 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 비추어 봐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시는 주민 소환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 소환이 두 번이나 발의됐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 사안이었다는 점도 있지만은 과천시가 인구 한 6만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 소환 발의가 쉽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주민 소환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발의 요건인 15%를 넘지 못해서 주민 소환을 추진하다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또 이런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주민 소환이 발의가 된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 33.3%의 투표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여인국 전 과천시장의 경우도 17.8%에 불과해서 아예 개표함을 열지도 못하고 주민 소환이 무산이 됐고요. 네. 지금까지 서울, 또 제주, 경남이라든지 광역단체를 비롯해서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주민 소환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천 과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좀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 등등이 일면서 사실은 반으로 쪼개져 있다고 합니다. 찬반, 과천 시민들 사이에서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 주민 소환이 실질적으로 연결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지금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에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안 좀 각각 답을 좀 주신다면요.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민 소환을 위해서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려서 서명 작업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또 이에 대한 확인 그리고 검수, 투표 절차 모두 다 예산이 투입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과천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을 위해서 과천 선관위가 10억 원의 예산을 지금 요청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투표가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주민 소환이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이 되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자가 3분의 1이 되지 않아서 개표조차 하지 못하는, 투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그동안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주민 소환 제도가 2007년도에 네.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14년 동안 주민 소환이 투표가 10차례 정도밖에 없었고요. 실제 주민 소환에 개표가 된 사례는 단 2차례에 불과합니다. 2차례 모두 주민 소환이 됐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기초의원 2명이 소환이 됐는데요. 이처럼 주민 소환 투표가 개표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과연 네. 이렇게 해서는 주민 소환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 아니냐, 예산 낭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선출직들의 어떤 전행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이 된 제도, 주민 소환 제도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인용이 됐던 경우도 많지 않고 예산 낭비에만 그치고 있고 이런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라던가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가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지금 예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잘 살리면서 주민 참여의 제도적인 틀을 낮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히 좀 고쳐야 될 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들입니까? 고쳐야 할 점이 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행안부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특히 주민 소환 청구 요건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광역 기초단체, 단체장과 지방의회로 이렇게 나눠서 획일적으로 요건이 나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인구수에 따라서 6단계로 세분화했다는 점은 잘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네. 방향으로 개정 법률안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투표율이 설령 3분의 1에 못 미치더라도 일단 개표는 하게 됩니다. 또 기존에 주민 소환 확정 요건이었던 투표권자 3분의 1이 4분의 1로 일정 부분 완화가 됐다는 점, 그리고 네. 전자투표 등으로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투표를 해야 되고 과반수의 찬성, 즉 전체 유권자의 12.5%만 찬성을 하게 되면은 주민 소환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적 정당성, 선거에 의해서 뽑힌 단체장을 12.5%만 찬성만 하게 되면은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소환 사유를 좀 보다 명확하게 법으로 명시를 해서 이거 하는 점은 좀 개선돼야 할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